오랫동안 사유를 받던 이재환 동지가 오늘 급하게 지방 출장이 발생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4.15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부정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문재인 이적 세력은 대한민국을 북한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악의 세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친북 친중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광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떤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결핍이 사전선거 등 부전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또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이며 반란입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항복한 항복문서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국군 무장해제와 북한군 남침을 부르는 군사분야 합의서, 평양능라도 5.1 경기장 연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과 운영관리 기술을 보유하고도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등 문재인의 집권 전후 모든 원행을 종합해보면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북한의 대남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사기 탄핵,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으로 정권을 찬탈당한 상황에서 치루어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경수가 관련된 드루킹의 여론공작과 댓글 조작에 의하여 치루어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4.15 부정선거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6.13 지방선거, 4.3 보궐선거, 4.15 총선은 원천무효로서 그동안 문재인 세력이 시행한 법률과 행정상 모두 또한 원천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한푼 받지 않았으며 국정농단도 없었다는 내용과 국가반란, 헌정 파괴를 주도한 반국가 세력들이 주장하였던 태블릿 스피치는 조작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살인 독재자의 대변인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김영삼 좌파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야당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서청대에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국가안보 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타락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주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시대도 문재인 종북 좌익 세력의 척화를 먹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및 복귀,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지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 방한 반대, 국민 총궐기, 중국 공산당, 북한 살인독재 체제 추종 문재인 세력 규탄, 2021년 1월 16일 서초동 대만원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격려. 다음은 부정선거 진상조사연합회 김재영 대표를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 참 이 상황 자체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훈아 형아가 질문을 했다 그러죠. 요즘 테스 형님, 요즘 세상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뭔가 돌아가는 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현재
이 집회만 해도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 아무 일 없다는 거죠. 정말 이게 아무 일 없는 걸까요? 미국만 해도, 네, 미국, 이제 현재 가장 관심사가, 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20일 날 취임식이 있는데, 그 취임식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거냐? 네.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좀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뭔가 계엄령을 발동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계엄령을 발동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계엄령은 발동은 안 하는데, 군대가 워싱턴 DC를 장악을 했습니다. 네. 계엄령 없이 군대가 워싱턴 DC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일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있는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야, 뭐 바이든이 취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안 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네, 취임식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별일 없죠. 그리고 네, 취임식을 원래는 정상적으로 치르면 네, 많은 초대 손님도 있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네, 취임식도 VR로, 네, 가상으로, 네, 화면으로, 네, 화상 중계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네, 별일 없죠.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 상황이 말이죠. 별일 없다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은 별일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별일 없다. 네, 별일 없는데 이렇게 집회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또 어떤 국민들은 길을 쓰고 뭔가를 알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네,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별들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20일 날 임기를 끝내고 바이든이 취임하는 거냐?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도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게 제정신일까요?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목표가 제가 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 관여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무 일 없다 하고 넘어가는데, 아무 일 없이 워싱턴 DC가 미 군대에 의해서 치안이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부정선거범들 반드시 잡고 넘어가겠다, 해결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명 목표는, 두 번째는 미국을 망친 주범, 중공의 간첩들을 잡겠다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중공의 간첩들과 관련된 자들, 트럼프 대통령이 열거한 거 보면, 법 만드는 자들, 의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CIA가 있죠. FBI가 있죠.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윙스위트의 주지사, 그 스윙스위트의 국무장관까지, 이게 정말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간첩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번에 청소되는 것이 이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목표,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현재 미국의 정계는 말이죠, 썩고 썩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온갖 추잡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범죄에 연루된 그 증거들이 기밀해제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씩
소아 성애 범죄와 관련된 자들이 나오는데, 네, 큰 소리 땅땅 치는 그 의회의 원내 대표라는 자도 그 증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의회 의장이라는 여자의 아들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부통령이라는 자의 아들도 관련돼 있고요. 아니요, 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죠. 자, 이 상황이면 네, 청소의 대상이 이제 소아성애 범죄자들이 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부정선거범들 정리해야 되고, 중고원 간첩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잡한 소아성애 범죄에 관련된 들 정리되면 네, 미국은 청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박입니다. 네, 데카의 코만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해결되면 대한민국도 해결됩니다. 자, 누군가는 떨고 있겠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집권을 하는 그때에는 대한민국의 똑같은 중공의 간첩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범들, 그리고 추잡한 범죄에 연루된 자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성문 전 의원님, 한자연 상임대표이시면서 또 전 의원이신 곽성문 대표를 모시고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인 올라오시죠.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중계를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한문 애국 동지님들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시는 유튜버님들, 대표님들께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 14일 목요일날 오전 11시 조금 지나서 바로 옆에 보이는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날 우리 북번도 9시 반부터 대법원 건너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많은 단체들이 대법원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11시 15분에 시작된 대법원 형사 3부의 선고 재판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재판부가 착석하고 나서 사건 번호를 부르고 그 다음에 피의자, 사건 당사자 박근혜라고 이름까지 호명하고 나서 주문이라 그럽니다. 판결문이죠. 우리는 판결문 하는데 법률용어로 주문인데, 주문은 딱 10자였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딱 10자로 대법원 선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1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17년 3월 10일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탄핵으로 쫓겨난 이후 3월 31일 날 구속된 이래 4월 중순에 기소된 이후 만 3년 9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14일 날 선고 공판에서는 뇌물죄와 국정원 특활비를 써서 국고 손실을 끼친 죄, 직권남용 등으로 해서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벌금 180억과 함께.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18년에 고등법원 심판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 2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횟수로 4년, 3년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엄연히 기록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그래요. 단 열자로서 끝낼 일입니까, 여러분? 1분 만에 끝나야 될 일입니까? 그 검찰의 선고를 기각한다는 단 열자만으로 선고가 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대법원에 과연 이 판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고려가 있었느냐, 이 판결이 미치는 역사적인 의미를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느냐, 과연 사법적인 진실 정의를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양심도 없고 사법 정의에 대한 추구 노력도 없고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인륜적인 책임감도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모든 것에서 도망쳐버린 사법 회피로서 끝났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왕 일단락이 된 이상 그럼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본래 법률가가 아닙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죄가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하나는 최순실이 딸내미 승마 금메달 받은 금메달리스트 그 딸내미의 승마 훈련을 위해서 삼성이 말을 3마리 사줬는데 그 중에 1마리는 또 빠지고 2마리에 해당되는 경비,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훈련하고 여러가지 스포츠 그 에이전트와 한 운영 경비를 대준 것. 두 번째는 K스포츠 재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재단 출연금을 위해서 롯데그룹에 부탁을 해서 70억을 받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즉시 되돌려주고 또 똑같은 명목으로 SK그룹과 89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서로 내고를 하다가 결국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K스포츠 재단에 왔다 간 그 돈 뇌물로 인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재스포츠센터라는 게 또 부설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펜싱 선수 출신, 스케이트 선수 출신 뭐 이런 애,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그 최순실이의 언니의 조카죠. 그쪽으로 16억이 들어간 것, 이것을 합쳐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승마하는데 그 삼성이 지원한 것은 삼성의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그 협회 차원에서 문서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15년경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한 승마 유망주 육성 계획에 따라서 전국에서 6명의 유망주를 뽑고 그 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최보양도 끼어들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에게 지원을 했고 독일에 섭외를 해서 독일에서 훈련할 수 있는 말도 사고 연습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지시에 의해서 삼성이 승마훈련 지휘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자, K스포츠는 이제야 드러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뜻과는 관계없이 당시 경제수석으로 있던 안종범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스포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종범의 주도로 이루어진 재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재스포츠센터라는 것은 스포츠 지원의 일환으로 삼성그룹과 오간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어디에 가담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나오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재벌 총수들과도 한 번씩 만나는데 어느 날 이재용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여러가지 그 반도체 사업 이런 거를 아주 전자공학과 출신 아닙니까? 우리 박 대통령이 아주 재밌게 환담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는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말이 없었지만은 이재용이가 아버지가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을 아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승계 작업에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내심으로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이정희가 나한테 뭔 부탁을 하는지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승마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아이 그럼 오케이 그 논리를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삼성그룹이 1년에 매출만 해도 200조가 넘는 회사인데 그래 삼성그룹을 통째로 이정희한테 넘겨주는 어떤 그런 딜을 했다 치면은 그래 승마협회에 무슨 뭐 말 사주는 값에가 35억 지원하는 거로 어디 그게 오갈 돈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에 오간 돈을 합쳐가지고 180억이라는 벌금을 때려놓은 게 자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명목으로 15년을 때렸고요. 자 나머지 5년은 또 뭐냐, 국정원 특활비 35억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썼다는 건데, 자 국정원 특활비라는 거는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의 일부로서 예산을 청와대 이름으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국정원의 여러가지 기밀비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걸 일부 받아가지고 쓰는 거로,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때는 몇천억을 썼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당된 게 불과 3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을 때려서 징역 20년을 때린다면은 지금 그 뒤에 나온 문재인 이 정부는 특활비 안 써야죠. 그러나 특활비 다 쓰고 있습니다.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으로 했던 첫 해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87억 썼다고. 우리는 다른 역대에서 많이 썼는데 우리는 적게 썼다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하고 추미애가 싸우는데도 그 국정원 특활비 받아가지고 나눠 쓴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쓰고 지금 문재인이가 쓰는 국정원 특활비는 문제가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갔던 그 돈만 문제가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5년을 때려서 20년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2년은 12년 총선거 국회의원 공천을 주는데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역대 대통령들은 바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총선에서 여당으로 제1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흔히들 당 쪽에서는 과거에는 대통령을 총재라고 불렀습니다. 당 총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용어를 안 씁니다만은 국회의원 공천에 청와대 몫이 있다는 것은 그건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고, 올해 선거에도 청와대 출신이 몇 명이 됐습니까? 한 20, 3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정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행인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이 그게 유죄 판결이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받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2년의 역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년 4월에 나오시게 됩니다. 나이 만 87세, 우리 나이로 88세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88세는 평균 연령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그 2평짜리 독방에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자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예 감옥에 쳐넣어놓고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고 이자들은 지금 획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에 보장이 됐습니다. 1심 6개월, 2심 재판에도 6개월, 3심 재판은 6개월, 1년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4월 17일에 들어가서 17년 10월 16일이면은 1심 재판 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면은
출소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석방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재연장해서 6개월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6일에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임했으나 재판부에 대한 그 신뢰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자로 모든 법적 절차를 자기는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인들 전원 사퇴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로 재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파기환송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가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반박한 적 없고 진정사나 낸 적도 없고 항소하거나 상고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하고 상고하고 또 파기하고 또 올리고 내리고 검찰과 법원끼리 좌빨 검찰과 좌빨 민변 출신도 구성된 재판부끼리 왔다 갔다 치고받고 무려 4년이 걸려서 대통령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재판을 하고 드디어 역사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재판은 작년 12월 31일 날 오전으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첫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판결문 주문이 딱 10자입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도 없고 검토도 없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제 법원은 우리는 우리한테 넘겨준 박근혜라는 저 피의자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감옥소 쳐넣도록 선고했으니까 이제 가져가라. 빨리 던져버리고 싶어서 31일 날 준비했다가 연말 그렇다 해서 늦춰가지고 딱 2주 뒤에 14일 하고 이제 넘겼습니다. 사법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재판했는지는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로 절대 묻힐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형사 3부의 재판관 4명 중에 주심이 누구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태악 대법원 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문체부의 체육국장으로서 이른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광란의 마녀 사장이 시작된 첫 번째가 무슨 승마 대회에서 무슨 심판 부정 사건이 있고 뭐 여기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보가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해서 스포츠계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승부 조작인이 어떤 비리를 파헤치라고 그랬는데 그 사후 처리가 잘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받다가 좌천이 되고 한 그 노태강 국장. 그리고 그게 탄핵의 한 가지 이유가 됐고 이 정부 문재인 좌빨 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체부 차관까지 승진한 노태강의 동생이 바로 노태악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보통 주심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판사가 낭독을 했습니다. 10자지만은 낭독을 했습니다. 그 민주수 대법원 판사는 바로 2004년에 저하고 17대 국회의원을 같이 된 열린우리당 소속의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씨의 부인인 민변 출신의 아주 맹활약을 하던 좌파 변호사. 자, 재판부 구성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재판관이 누군가 이 모든 사실 하나하나는 역사에 남아있고 우리 대한민국 애국심들의 양심에 다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가지 내막을 알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하는 이낙연이가 여러가지 다 감안을 해서 바로 1월 초에 1월 1일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 이낙연이가 말을 꺼냈는데 대깨문들이 들고 일났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이 최고회의에서는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는데 무슨 사면을 하느냐. 끝났습니다. 오케이.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게 그렇게 당대표가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번 꺼냈다가 회의에서 뭐 반발 나오면 끄집어드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건입니까? 어디 박근혜 대통령을 저 절도자 같은 시장 잡배로 지금 보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까? 우리 태극기혁명 국민운동 목표를 비롯한 우리 애국 동지들은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사면을 하든 뭐 하든 여기는 문재인이 마음이지만은 조건 달지 말고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적박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언제 이걸 써먹어야지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익이 되느냐, 언제쯤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 우선 인도적으로 봅시다. 나이 70에 오늘로 1389일째 만 3년 10개월 불법 감금되겠습니다. 여성 건강도 안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이 수용시설에 감염이 확산이 돼서 이미 서울의왕구치소에도 확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한 성모병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돼야 합니다. 굳이 사면이라는 절차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한 대로 하되 사면이라는 절차에 필요 없이 바로 구속형 집행정지를 할 수, 바로 우리가 지금 집회하고 있는 이 대검찰청 윤석열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칩니다. 요구합니다. 형집행정지로 감염병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그 수용시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형집행정지를 내려서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저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가지고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거나 정치적인 술책이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인도적인 저희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역사적인 판결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젊은 여성, 반짝반짝 추운님, 우리 추운님 애국자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반짝반짝 추운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시민입니다. 평범한 아줌마고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애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문재인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애국자를 키우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아줌마를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를 길거리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사람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기 계신 경찰분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안전을 지켜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경찰분들, 그 다음에 정보관님들 일단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기 때문에 제가 늘 경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칼 슈미츠가 그랬습니다. 칼 슈미츠가 추종하는 공산주의는 정치로 법치를 장악하고
그 법치로 자유를 억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칼 슈미츠 사상이 지배하는 정치가 법치를 장악하고 법치가 우리의 자유를 장악한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먼저 억압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무엇으로 지금 억압되고 있습니까? 이 얇은 마스크 한 장에 억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의해서 장악된 법치는 법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법이 사망이 언제 하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때 우리는 법이 사망한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측과 개연성만 가지고 법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보았습니다. 명확한 제도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장 크다는 대법관들이 전원이 합의를 하여서 가장 법에서 상위법이라는 자들이 전원 합의체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어거지를 씌워서 탄핵하는 재판을 저희가 두 눈으로 전 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한 법 앞에서 이 검찰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깡패일 뿐이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부당함을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4년 동안 오랜 시간을 싸워오셨습니다. 그 싸워오는 동안 태극기 집회니 틀딱이니 많은 그런 조롱도 받고 위협도 당하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을 이용하여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내기 위해 이들이 한 말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불통 대통령이고 무능 대통령이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얌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언론에 나와서 자신을 피하라지도 이 상황을 알리지도 적극적으로 그걸 해명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일만 묵묵히 하시는 분이어서 우리는 이분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4년을 임기를 겨우 채운 5년의 임기에서 4년만 겨우 채운 그 정보를 제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가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70년 동안 박근혜 정부만큼 훌륭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본 바에 여기 경찰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공기업이 다 적자였습니다. 그 적자가 난 공기업을 전부 다 흑자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나는 의료보험에 20조 저축을 하셨습니다. 왜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한테 세금 부담을 주기 싫어서 너무너무 알뜰하게 나라 살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가를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간 185조를 절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연금이 20년간 더 탈 수 있는 그 기간을 벌으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힘들다는 코레일 노조를 개혁하셨습니다. 누구도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그 엄청난 코레일을 개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디스 신용 등급을 AA3에서 AA2 등급까지 끌어올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IMF에 나오는 우리 그 평가, 신용평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전성을 보였습니다. 역대 역사상 박근혜 정부만큼 이렇게 훌륭한 정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조에서 말하던, 흔히 말한 좌파에서 말하던 대기업 개혁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담합을 못하게 못을 박으셔갖고 대기업 담합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중소기업 벤처산업을 육성하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숨을 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동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또 한 거는 의료개혁에서
중증 4대 질환을, 저소득층과 중증 4대 질환을 추가하셔서 어려운 병에 적은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처음 시행하신 것도 박근혜 정부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군사력도 강화하셔서 사드도 배치했고 군사개혁도 하셔서 어느 나라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국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셔서 그쪽에서 공격을 하면 맞대응을 한노에 보고를 하라고 할 정도로 자국 방어력이 뛰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개성공단도 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국제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만큼 자국 강화에 많은 것을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가 무능합니까?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박근혜 정부에서 무능했던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봤듯이 트럼프 정부 주변에 각 처 장관들, 비서들, 변호사들 트럼프 편이 있었습니까? 다 배신자입니다. 자국 공화당도 전부 다 의원들 단 7명을 빼놓고 전부 다 트럼프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때 보십시오. 자당에서 찬탄바가 몇 명 나왔습니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님 겪고 있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님은 홀로서 다 겪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좌우를 가르지 말고 종교를 가르지 말고 남녀를 가르지 말고 모두가 화합하라. 서로가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다. 모두가 화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 아래서 모두가 화합해야 합니다. 서로 편을 가르지 말고, 제가 또 눈물 납니다. 그래서 휴지 들고 왔어요. 우리 모두 전부 다 화합을 합시다. 우리는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좌우로 편을 가르는 순간 우리의 한 같은 조국의 우리 민족들이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화합을 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위대한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게 너무너무 많은 걸 누리고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이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도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화합을 하여서 우리는 좌우가 없이 모두가 다 서로 수용하여서 우리 다 같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 나가고 다시 세웁시다.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믹선 교수님 모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예, 주말만 되면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매주는 안 왔지만 거의 매주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이 서서 있는 사람까지도 꽉 찬 그 지하철에 이 우리 문재인이가 자랑하는 K방역의 바이러스균은 어찌하여 지하철에 그 많은 군중 속에는 없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마스크 끼고 입 다물고 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 다물고 살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신년산지 신년 기자회견인지 하면서 자화자찬에 지차량만 냈다 20여 번을 짓거리고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 삶이 지금 얼마나 피폐해지고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국가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선방한 국가라고
뻔뻔스럽게 입인지 아가리인지 모르겠지만 확 찢어놓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한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영웅의 몸이 된 지 서울구치소에서 벌써 만 4년이 다 돼가요. 제가 2019년도 2년 전에 딱 2년 전 요맘때쯤 서양 화가이자 그 시를 쓰시는 김수영이란 분이 오실이란 그 시를 써서 그 곡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실이라는 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그해 늦어도 8월 15일 전에는 대통령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직도 그 차디찬 공간에서 어깨가 아파서 통원 치료를 해가면서 영의 몸으로 있다는 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수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뇌물 한 번 받은 적도 없는 분이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치욕스러운 명예훼손을 당해도 묵묵하게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바이러스가 안 오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커피를 사서 바깥에 나가서 마셔야 되는 이 웃기는 바이러스균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에는 바이러스가 우글우글하고 노조를 비롯한 문재인 일파에게는 어떻게 바이러스가 안 옵니까? 1월 2일인가 현충원에 참배하러 갔는 그 문재인 일단 한 명도 마스크 한 적 없이 그 수십 명이 줄 서서 우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날 바이러스가 없었는지 희한하게도 눈이 참 밝은 바이러스균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균을 보면서 K방역이 아니라 K일방역이라 생각합니다. 이 K일방역이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우리한테 공갈 협박을 해도 꼭 이겨내고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설의 만미에 연설 지금 짧게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시는 그 장면, 그 날을 기리면서 오시리 노래로 제 맡은 이 연설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오시리 MR 한번 틀어주십시오.
살라니 그리는 못하오 가시밭길 서러워도 오지마오 오지마오 오시리 오시리오 실바람 실어놓고 새하얀 나비 타고 오시오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뜰하게 새든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오시오 고운님 오신다 반가운 소식에 내 입 앞 지나실까 대문을 열고 마중하자 우리님 오시네 가시밭길 서러워도 오지마오 오지마오 오시리 오시리오 실바람 실어놓고 새하얀 나비 타고 오시오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뜰하게 내린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다음은 부정부패 추방연합회 윤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국가적인 낭비가 지금 심합니다. 걸레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어서 청와대에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나쁜 짓만 해요. 1시간 후에는 무슨 짓 할까? 2시간 후에는 무슨 짓 할까? 3시간 후에는 내가 또 뭐를 속여 먹을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속여 먹고 거짓말하고 그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신문을 보면은 꼭 문재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문재인이 나쁜 거를 쓰긴 써야 되는데 압력이 하도 들어오니까 그냥 살짝 쓰면서 내용을 더 들어오면 전부 다 문재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문재인이가 어떻게 거짓말 시키느냐, 어떻게 사기치느냐. 여기 지나가는 차 타고 있는 분들은 뭐 많이 알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이 나라에 선거제도가 있습니까? 근데 늘 여러 번 그걸 연설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제도 남아있어요? 선거제도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나라가. 예? 제도가 있으면 뭘 해? 조작을 하는데 선거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거 국민의힘인가 하는 야당이 있잖아요. 이게 말만 야당인지 이게 문재인 당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이 보궐선거 왜 이거 하느냐? 왜냐면은 비서 주물렀기 때문에 보궐선거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이라는 놈이 시장실에 침대방이 있어. 침대방에 비서 불러다가 주물럭 예? 또 주물럭 그래가지고 이게 보궐선거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이제 자진 사퇴했고, 그러면 그 그 성추행 주물럭당 아닙니까? 주물럭 한 당에서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내세우잖아. 왜 내세울 것 같아요?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세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당선돼요? 컴퓨터로 조작하니까. 그러면 4.15도 그렇게 당했으면은 이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인가 하는 당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 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조금 이따 벌어지는 4월 7일 날인가 하는 보궐선거, 이거를 너희들 도대체 이번에도 컴퓨터 부정선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따져야 되잖아. 왜 안 따져? 그러니까 그냥 슬금 넘어가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 검찰청 다 먹으려고 난리쳤잖아. 먹었어? 안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요. 법원도 먹으려고 난리치고 있어. 법조계를 다 법조계가 뭐 문재인이 식량이냐? 문재인의 무슨 음식이야? 한쪽에서는 비서 가지고 주물럭하고, 한쪽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그냥 씹어먹고, 이게 청와대가 할 짓이냐 이거야? 이게 대통령이라는 놈이 할 짓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단 1시간 아까워, 단 1초도 아까워. 이거 빨리 내쫓아야 돼, 문재인. 이 국민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놈이 앉아있으니까, 이놈이 말만 하면은 국가 세금으로 막 내주네. 막 돈을 뿌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불나면은 소방관이 나타나죠. 소방차가 오죠. 그래가지고 물 해가지고 물 뿌리죠. 물 쫙, 소방관이 물 뿌리는 거 국가 돈을 이렇게 뿌려. 쫙 뿌리고 1인당 50만원씩 쫙 뿌리고, 1인당 100만원씩 쫙 뿌리고, 또 뿌리고. 이게 누구 돈이야? 요새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국민들이 죽겠다고 그래. 뿌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뿌리니까. 나도 뿌려야 되니까. 이거를 대통령이라고 참 기가 막히다. 저 사건 벌어졌다면은 문재인하고 다 관련돼 있어. 무슨 사건 터졌다.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사건 터졌잖아. 뭐냐면은 출입금지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을 문서를 조작했어. 그것도 문서 조작해가지고 출입금지 딱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불법으로 출입금지 시킨 거야. 이건 누가 시켰겠어? 문재인이가 시켰지. 누가 시켜? 출입금지 시키는 거는 문재인이 아니면은 아무도 못 시켜. 문재인이가 범이냐?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리고 부정선거 컴퓨터 조작, 이거 문재인이가 시켰어. 이걸 왜 몰라? 이거를 그러면 야당은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번에도 4월 7일날 비서 여비서 주물럭 해가지고 보궐선거 하는 거, 여기에도 컴퓨터 조작할 거지 니들. 그렇지. 대답을 얻어내야지. 왜 이거 가만 놔둬? 왜 말 한마디도 안 해? 의심난다 그 얘기도 안 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그 꼰대, 저 야당의 그 맨 위에 앉아있는 꼰대놈, 이거부터 잘라야 돼. 야당은 그리고 주둥아리가 있으면은 부정선거 그 얘기 좀 해. 안 하잖아.
대한민국 이거 나라가 아니야 지금. 이거 청와대 뒤 엎어버려야 돼 저거.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거 했지만은 말이야, 문재인이 잡혀가는 거 퍼포먼스하고 다 봤는데 문재인이 잡아가야 돼. 이거 여기 검찰청에 여기 검사님들 많이 계신데 빨리 문재인이 잡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22년을 징역형을 때리고 말이야. 문재인은 22 곱하기 열이면은 220년이죠. 220년 곱하기 열이면 2200년은 살아야 돼. 문재인은 문재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졸개들, 자, 뭐 이만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전부 청와대 문재인 옆에 있는 놈들 이것들 전부 깜빵 보내가지고 다 아마도 1인당 한 100년은 살아야 될걸. 이놈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라요, 제발 이 방송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 잠만 자지 마세요. 네,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 돈 받아 잡수시는데 이 돈 다 갚아야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네, 이 돈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 문재인의 지지도가 너무나 떨어지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이거 무마하기 위해서 돈 뿌리는 거예요. 예, 10만원 받아 잡수시는 거, 20만원 받아 잡수시는 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받아 잡수시는 거, 이거 전부 다 토해내야 돼. 세금으로 토해내야 돼. 이거 누가 토해낼 거야? 쓸 때는 좋지, 주니까 공짜처럼 보이지. 공짜가 아니야. 이거 다 토해내야 돼. 근데 문재인은 이제 조금 있다가 지 정권 끝나니까 지 깜빵 가는 거를 면하기 위해서 계속 뿌리는 거야. 계속 봉투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이게 뭐야? 마약 환자가 되는 거야. 마약 환자. 여러분들 눈먼 돈 받으면 어떻게 돼? 환자 돼. 환자. 마약 환자. 끝나요? 예, 감사합니다. 금방 끝나죠? 예, 다음은 공명청 대표이사면서 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또 미국을 다녀오신 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맞죠? 대한민국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날뛰고 도장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또한 아도나이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밖에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다음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는데요.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 이 하만이 에스더 삼촌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자식 10아들과 그를 따르는 악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모두 처형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백악관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나바로 보고서 1권, 2권, 3권이 나왔습니다. 나바로 보고서에는 1권에 경합주 6주에서 행한 불법들이 있는데 그 6주에서 행한 불법들은 가림막을 치고 공화당원을 개표 사무원을 내쫓고 도미니언 개표 조작을 하였던 것이 1권에 나왔고요. 2권은 불법 부재자 투표지, 우편 투표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권에는 죽은 고양이가 투표를 했고 2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투표하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고 애완동물들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3권에서는 불법적인 투표지가 307만 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과 불법과 조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연방의회 법원이 덮고 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대법원과 선관위와 모든 것들이 재검표를 하지 않고 이 불법 조작 투표를 갖다 집어넣고 가짜 투표용지에 만들어서 넣고 또 표를 빼고 훔치고 했지만 조사를 하지 않고 재검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애리조나에서는 불법 투표지가 222만 7천 표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60만 표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불법 투표지가 60만 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몇 표로 진지 아십니까? 딱 1만 표로 졌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44만 표입니다. 네바다주 불법 투표지는 22만 표, 펜실베니아에서는 99만 표, 미시간시에서는 55만 표가 불법 투표지로 발견되었습니다. 미시간시에서는 2만 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55만 표니까 26배 불법 투표지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이 일들은 딥스테이트,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을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범죄 집단이 되어서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정도에 비디오나 증거 자료를 다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폭로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게이트, 기밀 해제가 있고 피자 게이트,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 게이트, 바이든 부자 차이나 게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게이트 기밀 해제 아시죠? 이것은 FBI, CIA, 미 사법부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오바마 게이트를 저질렀습니다. 정권을 대선 캠프로 불법과 도청과 첩보 사건입니다. 피자 게이트라는 것은 소아 성애자, 어린아이 2살, 4살, 6살, 10살 소아 성애자, 강간, 살인, 또한 인신매매를 통해서 천인 공로한 게이트입니다. 반국가적 반역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 게이트는 오바마 정부 2기 때 국무장관 시절 미국 국가 소유 우라늄 광산 20%를 러시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게 우라늄 광산을 주고 받은 대가가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부자, 헌트 바이든 이들은 베이징 CCP에서 15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가량 됩니다. 단 우크라이나 게이트,
이것은 현금 3억을 받았고 금괴 12개 더블빅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죄 집단 부정선거하고 너무나 부정과 불법과 범죄가 많은 증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물러나겠습니까? 전 CIA 국장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를 벗겨서 소금으로 절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반역죄이요, 반역은닉죄이요, 반란 또는 모반죄요, 내란 음모죄요, 정부 전북의 우무죄요, 그 밖에 인류에 대한 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미국에는 내란법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누두 변호사는 라디오 쇼에 출연해서 반란 진압법이 발동된 것을 믿으며 우리 군대를 믿어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내 적들을 체포할 때까지 무기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대와 특수부대는 미국 전역에 400개 이상 도시에 배치되어 있고 워싱턴 DC에는 15,000명이 넘는 병력으로 지금 있습니다. 니누두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대한민국 우리 태극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누두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애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과 계시의 영과 오락의 영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미국과 세계를 또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우실 것이며 저 악한 딥스테이트 세력과 공산주의를 따르는 저 범죄 집단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공산주의는 반드시